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 그리고 미국 증시의 급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무려 2.5% 상승, 테슬라는 5% 폭등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발언 덕분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첫째, 연준 파월 의장 해임 계획 없음으로 시장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중국과의 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무역 전쟁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던 장이었는데요. 테슬라는 실적 미달에도 불구하고 CEO 머스크의 도지 관련 발언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상승세는 하루 종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트럼프가 중국에 어떤 일방적 제한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관세 관련 발언도 엇갈렸는데요. 트럼프는 일부 면제를 언급하면서도 캐나다산 자동차엔 25% 관세 가능성을 언급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심지어 트럭 수입 조사까지 명령하면서 관세 공세는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도 함께 보냈죠. 오늘 장마감 이후 다른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알파벳과 인텔의 실적 발표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인텔은 신임 CEO인 리프탄 체제 하 첫 실적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들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향후 가이던스에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친시장 발언이 기술주를 살렸지만 재무부와의 혼선, 그리고 여전한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시즌과 금리, 관세 정책의 방향성이 주가 흐름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3%, 테슬라는 5%, 루시드는 2% 상승하면서 2.39불로 정규장을 마쳤고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2.09불로 끝이 났습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스케일에서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월 중순 고점 3.59불에서 1.99불까지 약 마이너스 44% 급락한 모습이 보이시죠? 이 급락은 실적 발표 직후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나온 흐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1.99불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후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로는 2달러에서 2.6달러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2.3불 부근에서 몇 차례 지지를 받았고 최근엔 2.5불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전형적인 눌림목과 단기 반등 시나리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점차 살아나고 있죠. 만약 2.5불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다음 목표는 2.7불. 그 위로는 이전에 갭다운된 3에서 3.2불대 구간 복구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22일까지 보고된 공매도를 보면 공매도 비율이 무려 46%를 넘어서고 있지만 지난 60에서 70%까지 치솟았던 것보다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시장 심리와 숏스퀴즈 가능성이 숨어있다 보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주가가 오르게 되면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수로 전환하게 되죠. 그 순간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지금 루시드는 단기 바닥인 2.3불을 지지 중이고 거래량도 증가세입니다. 즉,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공매도 커버까지 더해져서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한마디로 숏 포지션이 쌓이면 그건 곧 에너지가 누적되는 것입니다. 조만간 터지기를 바라겠고요. 2025년 1분기 어닝콜 예상 Q&A를 보면 현재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내용이 바로 원자재 문제로 인한 관세 영향이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루시드의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또한 루시드는 이러한 관세 미중 무역 관련 관세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모터, 배터리, 파워트레인 부품 등이 없어선 안 되는 핵심 소재죠. 그 중에서도 루시드가 사용하는 PSM 모터, 즉 영구 자석 모터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히토류 없이는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즉,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 모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고 부품 가격 상승과 함께 공급 지연 사태도 불가피하지만
이전에 루시드가 원자재에 대해 그라파이트 원과 공급 체결을 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고 있죠. 두 번째 리스크는 관세,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무역 정책 복귀 가능성입니다. 루시드는 배터리셀, 전장 부품, 각종 금속 부품 등에서 중국과 일본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어요. 만약 중국산 부품에 고율 관세 25%가 다시 부과된다면 큰 충격으로 일단은 다가오겠지만 이제는 중국과 원만히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질문입니다. 루시드는 생산 속도나 납차에 있어서 긴박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 특히 그래비티 SUV는 공개 후 1년이 지나서야 주문을 받기 시작했고 친구 가족용으로 50대 만드는데도 51일이 걸렸다. 그리고 그 이후 4개월 동안은 공개된 납차 실적도 없다. 이건 너무 느린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듯한데요. 이에 대한 예상 답변은 그래비티는 루시드의 핵심 전략 차종이며 단순한 SUV를 넘어 브랜드의 기술적 완성도를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저희는 초기 품질을 희생하면서 속도를 내기보다는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50대는 친구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내부 검증 및 피드백 수집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이슈를 미리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래비티의 양산은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분기 내 4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고객 인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단기적인 생산 속도보다는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다. 루시드 측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질문은 루시드가 니콜라의 애리조나 공장을 인수하면서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된 미드사이즈 SUV 출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인수로 인해 기존에 계획했던 설비 투자가 줄어들 수 있는지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생산 인프라 확보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전략이었는가에 대해 묻는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답변은 니콜라 공장의 인수를 통해 기존 생산 전략을 유연하게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이미 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적절한 설비 전환과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는 미드사이즈 SUV 생산 라인으로 빠르게 전환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의 일정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고객에게 더 빠르게 제품을 제공하고 회사의 매출 전환점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인수를 통해 AMP1 공장 확장을 일부 대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자본 지출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단축 여부는 규제 승인, 라인 전환, 협력사 납기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임시 CEO인 마크 윈터호프가 진행할 것인데요. 앞으로 임시가 아닌 CEO 선출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도 궁금하면서 신뢰 회복에도 보답할 수 있는 루시드 모터스가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